지금 조용히 세계 곳곳에서 충격적인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해외 거주 한국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안정된 삶과 성공을 이룬 한 여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행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윤, 미국에서 엘리자로, 한국에서 유나로 살아가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입양, 성공, 외로움, 그리고 눈물 어린 귀향까지 그녀가 왜 모든 걸 뒤로하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꼭 눌러주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공감이 또 다른 유나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자 윤이에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35살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이에요. 돌이 막 지났을 무렵 저는 한국의 한 보육원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때의 기억은 없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어디서 왔을까? 라는 질문이 늘 제 안에 있었어요. 입양 가족은 미국 동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저를 따뜻하게 키워주셨어요.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엄마는 늘 저를 끌어안아 주었고 아빠는 장난기 많은 미소로 저를 웃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랑받아도 저는 항상 약간 다른 사람이었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늘 주변 사람들과 달랐고 가족 사진 속에서 제 모습은 유난히 동떨어져 보였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친구들은 저를 좋아해 주었지만 너 중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라는 질문은 꼭 따라왔어요. 처음엔 무심한 말로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제 마음을 긁어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회에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만 했어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강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로스쿨도 졸업했어요. 지금은 뉴욕에서 꽤 유명한 로펌에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성공했다고 말해요. 자기 분야에서 자리 잡은 이민자, 멋진 여성, 자기 인생을 개척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요. 그 말들이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화려한 스카이라운지에 앉아 있어도 회의실에서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끝없는 외로움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매일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누구일까? 그 질문은 어릴 적부터 늘 제 안에 살아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입양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너무 익숙했지만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상실감은 여전히 낯설고 아팠어요. 제 이름은 엘리자였지만 가끔은 유나라는 이름을 상상해 보곤 했어요. 혹시 한국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불러줬을까 하고요. 그 시절엔 몰랐어요. 그 낯선 물음이 제 삶을 어떻게 흔들게 될지를요. 그리고 그 질문이 저를 다시 한국으로 이끌게 될 줄도요. 로펌에서의 제 하루는 늘 바빴어요. 아침 8시면 책상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에 들어가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은 채 다음 일정을 준비했어요. 고객들과의 상담, 계약서 검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문서 작업까지.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나면 밤 10시가 넘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멋지다고 말했어요. 젊은 나이에 파트너로 승진한 여성 변호사, 그것도 동양계. 뉴스레터에도 인터뷰가 실렸고 강연 요청도 종종 들어왔어요. 꿈을 이룬 입양아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어요. 처음엔 그 말이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저 혼자 모든 걸 이뤄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칭찬이 쏟아질수록 그만큼 외로움도 깊어졌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면 제자리가 마치 유리벽 안쪽 같았어요.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해도 그 너머로는 닿지 않는 선이 있었어요. 아무도 제 진짜 이야기를 묻지 않았고 저 역시 그들에게 제 과거를 말한 적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회의 중에도 저는 늘 조심스러웠어요. 괜히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까봐 두려웠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모두가 핸드폰 화면에 고개를 받고 있는 풍경 속에서 저는 제 존재가 흐려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고요한 고립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가족 사진 속에 혼자 다른 얼굴이었던 저, 교실에서 유일한 아시아계 아이였던 저, 이름을 불릴 때마다 시선이 몰렸던 그 시절의 기억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면 습관처럼 다녀왔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요. 커다란 유리창 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제 안의 공허함을 덮지 못했어요. 명암 속 직함은 높아졌지만 제 마음속 빈자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혼자일까? 내가 이룬 것들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이 질문들이 가끔은 저를 무너지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낯선 골목길, 시장통의 소란한 소리, 식당 아주머니가 던진 밥 먹었어요? 라는 인사. 그 모든 장면이 너무 생경하면서도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화면을 향해 손을 뻗다가 멈췄어요. 나는 저기에서 왔었지. 그 순간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저는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뿌리, 제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그곳으로요. 주말 오후였어요. 로펌의 일정이 드물게 비어서 오랜만에 집에서 여유를 누리고 있었죠. 창밖에는 겨울을 준비하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집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없는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아주 오래된 상자가 떠올랐어요. 침실 옷장 맨 아래쪽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조심스레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 하나요. 열지 않고 그냥 두었던 상자였어요. 그 안엔 한국에서 왔을 때 입양기관이 함께 보낸 서류들과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손이 망설였지만 결국 상자를 꺼내어 뚜껑을 열었어요. 한 장의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어딘가 오래되어 바랜 흑백 사진이었고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한 아기였던 제가 보육원 담장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작고 깡마른 아이. 웃지도 울지도 않은 표정이 왠지 낯설고 슬퍼 보였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낡은 봉투 안엔 제 한국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유나. 그 글자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묘한 울림이 일었어요. 미국 이름인 엘리자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처음 불러주었던 이름, 어쩌면 아주 잠깐이라도 유나야라고 불러준 사람이 있었겠죠. 그 짧은 가능성조차 저에겐 눈물이 날 만큼 소중했어요. 서류 속에는 당시의 병원 기록과 입양일자, 그리고 생후 몇 개월 동안 머물렀던 시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곳이 아직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나에게도 시작점이 있었구나 라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온통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그곳에 다시 가면 무엇을 느끼게 될까? 혹시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까? 유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려 해도 자꾸만 어떤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시장 골목에서 오가는 한국말들, 국밥집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누군가 유나야 밥 먹었니? 라고 말해주는 장면이요.
존재한 적 없는 기억인데 이상하게도 그리웠어요. 그렇게 저는 서서히 결심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숙이 밀어두었던 조각, 잊은 척하며 살아왔던 뿌리의 그림자를 이제는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요. 여행이 아닌 돌아가는 길. 그 길의 시작이 멀지 않았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자꾸만 한국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머물렀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로펌 복도에서 심지어 점심을 먹을 때도요. 누군가 옆에서 엘리자, 회의 2시에 있는 거 알지? 라고 물으면 응, 알아. 라고 대답하면서도 제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이름 속에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넷플릭스를 켰을 때도 무의식처럼 한국 다큐멘터리를 검색했어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떡볶이를 먹는 사람들, 전통 가옥 안에서 마루에 앉아 바람을 느끼는 장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김장을 담그는 풍경. 모든 화면이 저에게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야기 속에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 골목을 걸으면 어떤 기분일까? 누군가 나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어주면 나는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상상들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저 잠깐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 같은 감정이었어요. 어릴 적 입양기관에서 처음 도착했을 때 제게 전해졌던 작은 인형이 하나 있어요. 분홍색 한복을 입은 여자아이 모양이었는데 저는 그 인형을 오래도록 버리지 못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옆에 두고 살았어요. 그 인형을 다시 꺼내 손에 쥐었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저 옷을 입고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그때의 나는 어떤 아이였을까? 마치 아주 오래전 한 장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어떤 여인이 제게 미소 지으며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유나야, 여기 오랜만이네. 환상일 뿐이지만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 감정이 단지 향수가 아니라는 걸요. 그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뿌리의 땅을 다시 밟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서울행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항공편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멈칫했지만 그건 잠깐이었어요. 며칠 후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저는 예매 버튼을 눌렀어요.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문구를 바라보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기대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선택한 귀향이었으니까요. 출국 날 아침이 밝았어요. 눈을 떴는데 평소보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늘 다니던 거리, 자주 마시던 커피, 똑같은 아파트 창밖 풍경까지도 오늘만큼은 뭔가 낯설고 멀게 느껴졌어요. 아마 마음이 이미 한국으로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운전기사는 밝은 목소리로 날씨 이야기를 건넸지만 제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진짜 떠나는 거구나. 그냥 여행이 아니라 돌아가는 거야.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보내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우리 딸. 항상 널 사랑해. 그 짧은 문장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를 키워준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비행기는 드디어 활주로를 달렸고 잠시 후 하늘로 떠올랐어요. 뉴욕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면서 제 삶의 한 챕터가 조용히 접히는 것 같았어요. 비행 내내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하늘을 바라보며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이 스쳐갔어요. 입양되던 날 학교에서 혼자였던 점심시간, 로펌에서의 밤샘 근무, 그리고 유나라는 이름을 처음 봤던 순간까지요. 그러다 문득 제 손가방 안을 뒤적였어요.
그 안엔 작은 노트가 있었어요. 며칠 전 갑자기 쓰고 싶어져서 산 조그마한 공책이었죠.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나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나는 누구로 살아갈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 로비로 나오자 가장 먼저 느껴진 건 공기였어요. 무겁지 않은 어딘가 부드럽고 포근한 공기였어요. 간판들은 모두 한글이었고 사람들 목소리는 낮고 빠르지만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 속에 조용히 섞여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특별하게 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공항 리무진 티켓을 사려고 줄을 서 있다가 제 앞에 있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어디 가세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그 말은 분명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그 말이 어쩐지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래요, 저 처음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다시 온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저는 낯설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길 위에 서게 되었어요. 돌아온 것도 처음인 것도 같은 그 땅 위에서 저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어요. 리무진은 서울 시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높은 빌딩, 다닥다닥 붙은 간판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미국에서 봤던 대도시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공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정서가 흐르고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낯설지만은 않았어요. 버스는 강남역 근처에 도착했고 저는 짐을 들고 조심스럽게 호텔로 향했어요. 예약한 숙소는 오래된 골목 안에 있는 작은 호텔이었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 체크인 데스크에 섰을 때 직원은 밝게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저는 어설픈 발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도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 말이 어쩐지 참 따뜻했어요. 그동안 제 외모와 말투를 보고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먼저 물었던 미국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곳에서는 다르다는 걸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자 좁은 골목 사이로 오래된 주택들이 보였어요. 빨랫줄에 걸린 수건, 아이들 자전거, 그리고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된장의 냄새. 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곳이 내가 태어난 나라구나. 그제야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와 근처 거리를 걸었어요. 모든 게 생소했지만 겁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무심한 듯 다정했고 가게 앞에서 김밥을 싸던 아주머니가 저를 힐끗 보더니 한 줄 드릴까요? 라고 물어왔어요. 네, 김밥이요. 제 대답이 어설펐지만 아주머니는 웃으며 다시 물었어요. 참치? 야채? 매운 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참치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아주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김밥을 정성스럽게 싸서 건네주셨어요. 따뜻할 때 먹어요. 길 걷다 먹기 딱 좋아. 그 김밥을 들고 길모퉁이 벤치에 앉았을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울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준 기분이 들었어요. 그것도 아무런 목적 없이 단지 따뜻하게요.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울릴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서울의 밤은 분주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저를 조금씩 기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 밟는 듯한 길 하지만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던 길. 그 위에 저는 이제야 진짜로 서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이틀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끝없이 이어지는 거리와 지하철 속에서 저는 그저 조용히 걷고 조용히 머물렀어요. 낯선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편안했어요. 그러다 문득 도시에선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 이름조차 낯선 곳이었지만 사진으로 보았던 초가집과 논길, 그리고 고요한 풍경들이 저를 이끌었어요. 기차는 3시간 넘게 달렸고 종착역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서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더 들어갔어요. 점점 창밖 풍경이 바뀌었어요. 높은 빌딩 대신 너른 들판이 펼쳐졌고 도시의 소음 대신 바람과 새소리가 귀를 간지럽혔어요.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정겨운 한옥 지붕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작은 정류장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외지에서 왔나 보네. 그 물음에 놀라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외국인처럼 보였을까요? 아니면 길을 헤매는 눈빛이었을까요? 네, 혼자 여행 왔어요. 제 서툰 한국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혼자라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그 말이 듣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저를 마을 안쪽으로 데려가셨어요. 작은 밥집이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 밥 먹는 데야. 그냥 앉아. 내가 말해줄게. 그렇게 할머니는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속삭이셨고 조금 뒤 커다란 쟁반에 찌개와 나물, 고등어 구이가 나왔어요. 많이 먹어. 먼 데서 왔다며.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뜨끈한 국물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목 뒤로 무언가가 훅 내려왔어요. 그건 눈물이었어요. 이유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뚝뚝 흘러내렸어요. 왜 울어? 매워? 아주머니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할머니가 제 손에 귤 한 봉지를 쥐어주셨어요. 길 가면서 까먹어. 혼자면 더 잘 챙겨 먹어야 해. 그 말에 다시 가슴이 울컥했어요. 도시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제 이름, 아무도 묻지 않았던 제 상태, 그런 것들이 이 작은 마을에선 말 없이도 그냥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마을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또렷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자 마음속까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제게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혼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낯설고 그래서 더 감동이었어요. 혼자라고 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도와주려 애쓰는 손길들. 그 안에서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가 소속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을에서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 뒤였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 저는 우연히 그곳을 찾게 되었어요. 그건 입양 서류 속에 적혀 있던 아주 짧은 지명 하나 때문이었어요. 경기도 형제보육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다고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색을 해봤고 놀랍게도 그 보육원은 아직 존재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어요. 정말 가도 괜찮을까? 혹시 누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 너무 오래됐을까?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복잡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뭔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거기 있을 것 같았어요. 전철을 타고 2시간 남짓 한적한 도심 외곽으로 나가니 작은 산책길과 오래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중 하나 담벼락이 낮고 창문마다 아이 그림이 붙어 있는 소박한 건물이 그 보육원이었어요.
입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직원 한 분이 나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을 꺼냈어요. 저 여기서 아주 어릴 때 지냈던 사람입니다. 유나라는 이름이었어요. 직원은 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요. 오래된 기록이라 쉽지 않겠지만 찾아볼게요. 기다리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손에 땀이 맺히고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문 하나 뒤에서 깨어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잠시 후 직원이 낡은 종이 파일을 들고 나왔어요. 유나 맞네요. 여기 있어요. 입양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이곳에 있었어요. 파일 속엔 제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보호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성함은 박지은 씨였네요.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는 당시엔 없었지만 간호사 한 분이 메모를 남겨두셨어요. 직원은 종이 한 장을 제게 건넸어요. 그 종이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 이름은 유나. 어머니가 사정상 입양 보냄. 자주 울지 않고 눈을 오래 바라보는 아이였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주 울지 않고 눈을 오래 바라보는 아이.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프고 또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제 존재가 누군가의 손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 그 기록 속에 감정이 담겨 있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울고 말았어요. 직원은 조심스레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그 당시 간호사님은 지금 은퇴하셨지만 마을 근처에 살고 계세요. 원하시면 연결해 드릴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 아니면 아마 다시는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기억의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쩌면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믿고 싶어졌어요. 며칠 뒤 저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보육원 직원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서울 근교의 조용한 마을이었고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빨간 벽돌로 지어진 단층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앞에서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두드리는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잠시 후 안에서 중년의 여성이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흰 머리가 섞인 짧은 단발머리, 고운 미소를 가진 분이셨어요. 유나 맞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기억나죠? 눈을 똑바로 바라보던 그 아이. 아주 조용했지만 손을 꼭 잡으면 작게 웃던 아이였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세상 어딘가에 저를 기억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벅찼어요. 그때 제가 울지는 않았나요? 제 질문에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울지 않았어요. 대신 가끔 혼자 창밖을 오래 봤죠.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릴 적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도 그 풍경은 마음 깊숙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따뜻한 차를 나누며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보육원의 하루 일과 그 시절 함께 지냈던 다른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가 짧게 남기고 간 이야기까지요. 너의 어머니는 많이 망설였어. 계속 안고 있었는데 끝내 눈물을 흘리며 너를 맡기고 갔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분도 아프셨겠죠. 제 말에 간호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떠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했어요. 슬픔과 따뜻함, 상실과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껏 비워져 있던 마음속 빈칸 하나가 누군가의 기억, 그분의 목소리,
그리고 아주 오래된 따뜻한 손길로 천천히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어요. 눈을 감으니 아주 조용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아내 유나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이제 괜찮아.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평생 외면해 왔던 제 안의 또 다른 나와 비로소 대화를 나눈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조금 다른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익숙하지 않은 침대, 창문 너머 들려오는 한국어 방송, 그리고 아랫집 아주머니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까지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낯설마저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짧게 계획했던 한국 방문은 어느덧 한 달을 훌쩍 넘겼고 저는 귀국 날짜를 몇 번이나 미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이었지만 이곳은 더 이상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었어요. 매일 다니던 동네 카페에서 처음엔 제가 어색하게 주문을 해도 직원은 항상 웃으며 받아주었고 몇 번 얼굴을 마주친 아주머니는 또 왔네. 오늘도 따뜻한 거죠? 하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 작은 관심들이 모여 하루가 그리고 제가 달라졌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익숙해졌고 시장에서는 이젠 간단한 말은 물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조금만 덜 달게 해주세요. 그 말들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마다 마치 제가 이 나라와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머무는 고시원의 할머니가 밤늦게 저를 불러 작은 반찬통을 건네주셨어요. 혼자 있으면 밥도 잘 안 챙겨 먹잖아. 이것 좀 먹어요. 그 말에 가슴이 또 울컥했어요. 한국에서 처음 들었던 말 혼자라서 더 잘 챙겨야지가 다시 떠올랐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람이 진짜로 사는 곳은 편한 나라나 익숙한 언어 속이 아니라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요. 미국에서 저는 누구보다 바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어딘가 항상 붕 떠 있었어요.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제 명함 뒷면처럼 따라다녔고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건 언제나 먼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낯선 곳에서 시작했지만 작은 친절과 배려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 기억된다는 것, 그리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의 의미를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진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고요. 한국어 학당에 정식으로 등록했고 번역과 국제 업무를 도와주는 작은 기관에서 자원봉사부터 시작해두기로 했어요. 두세 개의 언어를 아는 제가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엘리자, 아니 유나야. 너 행복하니? 그리고 저는 조용히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었어요. 응,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 같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아주 작고 따뜻한 친절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기적 같은 순간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 영상이 그 기억을 조심스레 어루만졌기를 바래요. 유나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 당신의 공감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